네 가지 커뮤니케이션 중에 세 번째, 바로 맥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링크드인 이 강의에서는 크게 또 역시나 뭐 핵심 내용은 없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독립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맥락적인 환경 이런 거를 보고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찾아봤는데 맥락 이 부분을 좀 저는 두 가지로 그냥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링크드인 강의와 거의 비슷한 건데 눈치. 그러니까 이 맥락을 눈치의 영역으로 좀 치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생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 같이 프로젝트를 하던 와중에 어떤 동료 A라는 사람이 정말 당장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쾌활하게 얘기하고 가는 상황이다. 이거 너무 눈치 없는 행동 아닌가요? 이게 바로 맥락과 상황에 맞지 않는 지금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구성원들 간에 그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정말 정 급해서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 프로젝트 매니저 뭐 관리자급에 가서 정말 조용히 제가 이만저만 해서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잠깐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미리 가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좀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의외로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관리자분들 특히나 그 대기업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할 때 그냥 정말 툭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러더니 뭐 연봉 이렇게 됐어? 나가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당연히 어느 회사나 연봉은 거의 협상의 개념은 아니죠. 거의 뭐 통보의 개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얼마나 일을 했고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결정을 했고 뭐 얼마를 받아야 될 것 같느냐 뭐 이런 식의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있어서 왜 내가 내년에 연봉이 이 정도가 되는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무슨 막 오다 주었다 느낌으로 틱 던져서 가는 이런 태도는 정말 이 상황적으로 좋지 못하죠. 사장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인 직원의 그냥 월급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직원 입장에서는 나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또 경중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맥락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눈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두 번째 영역은 제가 또 이름을 붙인 게 스무고개 타파 영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케이스 있어요. 제가 사례를 만들어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대본이 있어서 대본을 좀 볼게요.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A라는 직원이 B라는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라는 직원이 왜요? 라고 하죠. 그랬더니 또 A라는 직원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B라는 직원이 무슨 동의서인데요? 라고 물어보자 A라는 직원이 연차 소진 관련 동의서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B라는 직원이 이거 저 본 적 없는데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니 A라는 직원이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잠깐 보세요. 라고 해요. B라는 직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라는 직원이 만약에 이거 사인 안 하면 불이익 생겨요? 라고 물어보니까 A라는 직원이 아니요, 불이익은 없어요. 그래서 B라는 직원이 그럼 이익은 뭐예요? 라는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사례를 만들어서 얘기는 했지만 진짜 이런 경우들 많아요.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상급자도 아니어서 누가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까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만 최소한 정보를 주면서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연차 소진 관련돼서 동의서가 회사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니 이 동의서에 사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안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라고 합니다. 라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오죽 좋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시죠? 진짜로 회사에서요 이런 스무고개 유형들이 진짜 많아요. 이럴 때 드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는데 진짜 나 맥이나?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 나 정말 뭐 소위 말해서 엿먹으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게끔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인데 너무 부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B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계속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그냥 네 하고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야, 이거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사인이야?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오해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안 하면 내가 잘리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나만의 상상으로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사태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일을 좀 원활하고 내가 편하게 하고 서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이 맥락을 먼저 서로 공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제가 일을 하면서 터득한 건데요. 서로 업무의 A부터 Z까지의 이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내용을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 이거를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함께 했었던 사람과 일을 못하는 경우 이제 갑자기 누군가와 이 일을 해야 되면은 그 누군가는 어찌 보면 좀 아우 씨 뭐 이렇게까지 알려줘라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최대한 좀 자세하게 이 내막을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요청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아 이러한 맥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좀 캐치를 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좀 더 덧붙여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좋더라라는 건데 좀 이제 많이 연차가 쌓이신 분, 소위 말해 짬이 생기신 분들은요. 이러한 내막, 소위 말해 이 맥락을 너무 알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고의적으로. 왜? 이걸 아는 순간 내가 피곤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알면은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네가 말하는 대로 줘. 그러면 아웃풋 그대로 낼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은요.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시는 분인데 그게 의외로 쉬워요. 누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요. 왜냐? 나한테 책임이 안 오거든요.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제가 저렇게 하랬는데? 라고 할 수 있어서 책임 전가가 솔직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그 골치 아픈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예 이쪽의 맥락을 알지 않고 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이러면은 솔직히 같이 일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잘못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화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같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그간의 업무의 맥락 또 일의 맥락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후 사정을 좀 잘 이야기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 해당되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가 눈치 있게 행동하자. 두 번째가 스무고개 하지 말자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